안녕하세요. 강종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죠. 제1항에 우리 85조 2항 제1항 규정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자, 의 취지 살펴보시면요. 자, 보상금 증감 소송은 보상금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감을 소송의 제기를 통해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당사 소송입니다. 이는 종래의 취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우회를 시정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의 그 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게 형식적 당사 소송 관련돼서 이게 맞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형성소송인지 확인급부소송인지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죠. 자, 형식적 당사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처분청을 이제 피고로 하지 않고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우리가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보상금 증가소송은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수용재결의 내용을 다투면서도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소송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토지수용법조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소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재결청이 있었습니다. 당사자에.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청을 피고해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9.15 285 판결에 보면은요, 보상금 증거에 관한 소송일 때 쭉 내용을 보면 공법상 당사 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15 285 판결에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형성소송인지 확인급부소송인지 이게 어떻게 볼 것이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손실보상 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서 헌법 제23조 3항의 법적 효력에 관한 해석 및 토지 수용일의 재결의 처분성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형성소송설은요, 보상금 결정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보상 청구권은 재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재결을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액을 확정하는 것도 구체적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봐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성소송이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자, 확인급부 소송이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확인급부 소송은 수용 등의 원인이 있으면 손실보상 청구권은 실체법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헌법 규정에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재결의 손실보상 부분은 그것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보상액의 증액분에 대한 지급 청구 또는 과불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그 실현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의 소송 절차에 의해서 그 실현을 구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청구권 그 자체의 형성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 액수의 확인 급부를 구하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토로 봤을 때도 결국은 그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증감 청구 소송은 확인급부 소송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송의 제기 요건으로 보면은요, 소송의 대상은 결국은 85조 2항에서 그 법률 관계를 소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보상금이죠. 보상금이 그 법률 관계에 관한 대상이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학설은 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이 바로 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2008도 822 우리 잔여지 관련된 판결이죠. 이 판결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토지보상법 제7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인의 제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법 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당사 적격은 손실보상금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가 당사 적격이 인정되고요. 자, 그래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송에는 피수용자가 원고,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고요. 반면에 보상금 감액 청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원고, 피수용자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원래 당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85조 1항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상금 재결서가 원래의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는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보상금 공탁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이의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공탁에 관련돼서는 판례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그 공탁하지 않더라도 그 이의 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법부터 살펴보면요.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에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제1항 제3차에 따른 재결에 불복한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 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공탁하는 규정이 있죠. 보상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자, 공탁에 대한 그 제소유권의 하자 치유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2006도 9832가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85조 1항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 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85조 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보상을 받을 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제한받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판 청구권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판 관할은요, 형식적 당사소송의 제2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소재지로 보며 토지 수용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 및 판결을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 범위는 손실보상금 증감,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 항목의 인정, 이전 곤란한 물건의 수용 보상, 보상 면적 등을 이제 심리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2018도 둘둘치 간접손실 보상 판결이죠.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 수용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 총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잔여지 확상 수용 청구에 관련돼서는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 확장 수용 청구의 경우가 보상금, 증감, 총소송의 심리 범위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되는데요. 자, 긍정하는 견해, 이제 부정하는 견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하는 견해는요. 확장 수용 청구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 사항 가운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손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점도 있지만 그 실제는 피수용자의 이익을 고려한 손실보상이고 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부과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재결 취소에 소로하기보다도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로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손실 범위에 따라 보상금 액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속에 보상 원인인 손실의 범위 결정에 관한 다툼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바로 이제 긍정하는 견해고요. 자, 부정하는 견해에서는요. 잔여지 수용은 재결에 의해 수용하는 구역의 토지의 구역이고 수용 시에 특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지상의 제3자 권리가 소멸되며 재결은 보상금 등의 지불이 일정 시까지 행해지지 않을 때 실현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본래 수용과 같아 단순한 보상 문제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상의 원인이 되는 확장 수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수용위원회 재결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판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2008도 팔돌도가 대표적이죠.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승인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고 그에 대한 불복은 85조 이항 보증소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5조 입법 취지상 보상금 증감 소송은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원인이 되는 손실 범위 결정에 관한 다툼도 포함된다고 보아 확장 수용 청구도 그 심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 항목 간 유용이 가능하냐.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상 항목 간 유용이 가능하다. 즉 대법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4122 사건에서 보상 항목과 유용에 관련된 최근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잘 이런 판례는 잘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 자,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보상 항목 유용을 허용하는 취지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통해 감액 청구를 실현하는 기대에서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그 제소 기간이 지난 후에 특정 보상 항목을 심판 범위에 제외해달라는 피보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에 있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사유로 그에 대한 제소 기간 내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 절차에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 항목을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 항목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 금액에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 신청된 보상 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보상 항목 유형에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 내용을 봤습니다. 자, 입증 책임이죠. 결국은 통설 판례에서 법률 요건 분배설입니다. 당사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맞고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통설 판례는 법률 요건 분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 발생 범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요. 보증소에서 정한 보상액과 재결에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의 지연이자에 대해서 판례는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지급 의무는 수용 시기로부터 발생하고 행정소송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이 차액이 수용 시기에 지급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법원의 판결은요. 결국은 보증소에서 법원은 스스로 보상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직접 보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우리 보증소이면서도 표준지 공시가 결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2007도 23845 비교표준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승계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보증소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보상금 증감 소송의 병합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수용재결을 취소해 주든지 아니면은 보상금을 증액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인정과 재결 관련돼서는 사업인정의 구속력에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제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서도요. 자, 수용권 남용 2009도 1051에서는 사업인정부터 수용재결까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2009도 1051이죠.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재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 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별도로 우리 242페이지 칠판 기준에서요. 여기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하자승계 관련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실어놨습니다. 사업 인정과 수용 제기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000도 5142 판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8761141 이것도 사업 인정 수용지를 하자승계. 그 다음에 956 13241 판결도 사업인정과 수용지를 하자승계 부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하자승계에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판례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도 40372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과 등록 취소 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판결문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더라.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결을 제어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보증서 살펴봤고요. 우리 칠판 기준에서 243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우리 사정 판결 팁으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 판결 팁으로 하나 들어갔으니까 행정법 쟁점 한번 보면요. 자, 원고의 청구와 원인 추궁각이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에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판결을 말합니다. 즉 사정 판결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정 근거는 위법한 처분 등의 수반하에 형성되는 기정 사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건으로 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처분이 위법한 거죠. 두 번째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무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어야 됩니다. 자, 공공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란 급부행정뿐 아니라 질서행정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고요. 공익성 판단은 변론, 종교시까지 한다. 자, 당사자의 항변이 없이도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근거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효과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명시해야 되고요.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해서 결국 나중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로 주문의 그 위법성을 명시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판례들을 좀 더 꼼꼼히 읽어드리니라 여러분들이 전체 체계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보증소 판결이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불복의 재결의 불복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결국은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자, 보증소 85조 2항에서 논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분쟁 일회적 해결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자, 재결의는 처분을 실질적으로는 다투지만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다. 그 다음에 확인 급부 소송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소송의 대상은 법률관계 즉 보상금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당사자는 누구? 각각 법률관계 당사자인 피수용자, 사업시행자가 당사자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에 관련돼서는 원래는 당사소송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지만 토지보상법 85조 1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결소 정보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의제에서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판 관련돼서는 뭐 일반적인 것이고 특히 토지 수용에 있어서는 토지 소재지 관할 법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및 판결에서 일반적인 심리 범위에서는 손실보상금의 증감,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 항목의 인정, 그 다음에 이전 곤란한 물건의 수용 보상, 보상 면적 이런 것들을 심리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잔여지 확장 수용 청구에 있어서 이거를 보증소의 심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잔여지가 이게 선이 딱 거지면은 짜투리 땅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이게 사업 인정에도 없고 그다음에 수용지역에서 정본에도 없는 이 짜투리 땅을 과연 보증소를 제기하면서 이거를 심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쟁점인데 이게 원래는 이 도로라 이런 게 나면서 짜투리 땅이 원래는 한 필지였잖아요. 그렇죠? 한 필지였는데 도로가 나면서 이게 직권 분할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를 요리요리 이렇게 만들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만들되 이 짜투리 땅들을 사다오, 그러니까 돈 다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소 심리 범위에 포함시켜야지. 그럼 이 사람 어디서 다퉈요? 사업인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에도 빠져 있죠. 수용조례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 잔여지 어떻게 다퉈요?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그거를 매수하거나 또는 관할토지의 수용 청구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피수용자는 권리구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보증소의 심리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상 항목 간 유용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총합해서 결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에서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은 뭐 과다하고 이런 경우에 그 항목 간의 유용을 허용해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해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보증소 관련돼서 하자의 승계도 인정하면서 나온 판례가 2007도 13845 비규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조례 하자 승계 된다라고 하는 이 판례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이번 시간에는 보증소 살펴봤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